아주 오래전 한국의 작은 도시 광양에는 푸르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한적한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광양 마을의 가장자리에는 소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매일 학교가 끝나면 산책을 하기 위해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소희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어느 날 소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얀 여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눈송이처럼 하얀 털을 자랑하며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 다부지게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겁을 주지 않기 위해 천천히 접근했고 여우는 도망가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소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여우는 놀랍게도 인간의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난 백설이야. 이 숲을 지키는 수호신이지. 소희는 크게 놀랐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백설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설은 소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의 친구가 되었고 소희는 백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숲의 신비한 이야기들과 전설들을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설은 소희에게 더욱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아름다운 유성과 숲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빛나는 호수, 그리고 그와 어우러진 수많은 생명체들의 춤사위까지. 그곳은 정말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행복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숲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숲 근처의 도로 확장 공사가 결정되며 숲의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백설은 소희에게 이 위기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희는 백설과 약속한 대로 이 숲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백설과 함께 숲에서 사진을 찍고 백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글로 기록하여 마을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발표는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도로 공사는 전면 재검토되며 숲을 지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백설은 다시 한번 소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숲의 비밀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성장했지만 여전히 백설과의 특별한 우정을 간직하며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양의 숲은 소희와 백설의 우정 덕분에 미래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신비로움을 지닌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소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때의 모험과 친구 백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논산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로운 농촌으로 유명했으며 봄과 같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 중심에는 천년 묵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으며 어린아이들은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 나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루는 어린 소년 민수가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다. 민수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마을 어귀의 모든 길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 민수는 나무의 근처에서 작은 피리를 발견했다. 이 피리는 보기엔 평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는 피리를 불어보기로 결심했다. 피리를 입에 대고 첫 소리를 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위의 꽃들이 춤을 추듯이 흔들리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이 화답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도 신기해서 피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피리 소리에 매료된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조용한 마을에 갑작스레 찾아온 축제 분위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그런데 이 피리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전설로 내려오는 저주받은 호수 하나가 있었다. 전해지기로는 그 호수의 물은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사라진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둘러싸고 마을의 운명을 걱정하곤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생각했다. 이 마법 피리라면
호수를 다시 차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는 곧장 호수로 달려갔다. 그리고 호수 앞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호수의 물은 민수의 피리 소리에 응답하듯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물은 마법처럼 빛을 발하며 호수에 채워졌고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그 후 민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자주 피리를 불며 마을의 기쁨을 선사했으며 마법 피리의 전설은 먼 마을들까지 퍼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논산의 마을은 신비로운 사건 이후 더 큰 번영을 이루었다고 한다. 민수가 발견한 피리는 마을의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며 그날 이후 민수는 마을을 지키는 용감한 소년으로 기억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논산의 그 마을은 피리의 전설과 함께 이어져가며 지금도 마법 피리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신비한 피리의 힘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무안 지역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서 아무도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은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았고 언제나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는 자신을 꼭두선이라고 부르는 작은 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꼭두선이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넘치는 요정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모습과 소리를 숨기고 숲속에서 그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즐거워했을 때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면 해가 나고 고지역 무지개가 뜨곤 했거든요. 어느 날 무안 마을에 사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현수가 조용한 숲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노랫소리를 쫓다가 그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는 꼭두선이가 부르는 것이었지만 현수는 그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현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순간 물보라 속에서 꼭두선이가 나타나 노래를 멈추고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이내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안심했습니다. 안녕, 난 꼭두선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왔나요? 현수는 자신의 이름과 마을에 대해 말해주고 그저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노랫소리에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꼭두선이는 현수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자 그와 친구가 되어 연못의 다양한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그녀에게 물의 깊이를 알아내는 방법, 연못 속 숨겨진 보석을 보는 법, 그리고 어떤 날씨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비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연못가에서 노래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 꼭두선이는 마술 같은 순간을 만들어 물의 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꼭두선이와의 우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오면서 농작물들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지만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현수는 연못의 비밀을 공유해 물을 가져오면 마을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조심스럽게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꼭두선이는 자신의 집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민 끝에 현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연못의 신비로운 물을 마을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과 꼭두선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 연못을 신성시하며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비밀 친구와 조금 덜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 연못을 찾아가 꼭두선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비로운 연못과 꼭두선이의 전설은 무안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안의 신비한 연못과 장난꾸러기 요정 꼭두선이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은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매우 깊고 평화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동쪽 끝에는 부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다와 산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으며 주민들은 대대로 천혜의 자연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라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해운대를 신성하게 여기며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작은 제례를 매년 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해운대의 물결 위에 반짝이던 시간, 한 젊은 어부가 조용히 바다로 나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깊은 바다로 나가던 준수는 평소보다 큰 물고기가 잡히길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린 그물 속에는 보통의 물고기가 아닌 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빛 물고기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는 곧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나를 놓아주면 큰 복을 내리겠다네. 놀란 준수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상황에 잠시 고민했지만 평소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는 물고기를 바다로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선행과 바다에 대한 사랑은 이곳 바다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 바라건대 언젠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금빛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부산은 큰 해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섭게 어두워지며 휘몰아치는 바다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속에서 준수는 갑자기 옛날 그 물고기가 건넸던 이야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해운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해운대 바다로부터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올라 물보라가 치며 바다가 마치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금빛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거대한 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눈으로 변하며 사람들에게 무섭지 말 것을 안심시키고는 바다의 거센 파도를 다스려 다시 고요한 물결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준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틈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바다의 신에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운대는 더욱 특별한 곳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는 제례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준수의 이야기와 더불어 해운대의 전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깊이 각인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